자, 오늘도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매처치 수요 역사 배움터에 같이 자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일주일 후 9월 29일은 우리의 배움터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배움터를 위해서도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주 기쁘고 즐겁고 또 축하할 그럴 일인데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창립 39주년을 맞아서 우리 역사 배움터와 같이 조인 프로그램을 이제 할 겁니다. 뭐냐면 C입니다. Conversation, Concert and Celebration. 이런 제목으로 프로그램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가, 찬양해서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늘 해왔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속에서 그 찬송의 영감을 느끼는데, 이제 찬송에 가지고 있는, 찬양이 가지고 있는, 성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성을 부각하면서 그 찬송들과 그 영과 그 성가들이 정말 줄 수 있는 감동을 진하게 느껴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매처치의 김진우 목사님과 제가 이제 컨버세이션, 대화로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 대화는 어떤 특정 성가나 영가나 찬송에 대한 그런 신앙적 또 역사적 그런 이제 배경을 저희 둘이 이렇게 이제 대화로 이끌어 나가고, 그 대화는 짧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저 동포사회에도, 우리 특히 신앙 공동체도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저 두 성악가께서, 우리 저 김차돌, 유라 부부 성악가들께서 우리 그 찬송을, 우리가 대화로 나눈 찬송을 공연하는 그런 포맷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고 하는 그런 찬송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 다음에 영성, 신앙성, 이런 것을 같이 돌아보는 아주 귀중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저 배움터 여러분께 초청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자리해 주시면 영광이고 또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미국의 노예제도와 그 유산이라는 큰 제목을 이제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50만 정도, 그거는 상당히 사실은 낮게 잡은 숫자입니다. 낮게 잡은 숫자이고 공식적인 숫자 계산에 포함 안 되는 그런 아프리카인들의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밀수입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다 따지면 한 1500만 정도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저 배움터 벗들게 말도 안 되는 퀴즈 하나 내볼까요?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향 땅 경기도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인구가? 저는 바로 오기 전에 봤기 때문에 압니다. 1350만이 살아요. 1350만이 살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다 끄집어내서 노예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해요. 이 역사에 이념적 토대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역사적 폭거를 할까요? 이런 악행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기 합리화가 필요해요. 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역사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기 체면이 필요해요. 의식적 자기 체면이 필요하죠. 그 의식의 형성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기로 하는데요. 많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배움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chattel slavery. chattel slavery는 인간을 탈인간화, 비인간화해서 사유재산, 가재 도구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그걸 chattel slavery라고 하죠. 자,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consciousness, 자기 의식을 마비시켜야 돼요. 자기 의식을 먼저 마비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극적으로 가면
이것은 괜찮아 해도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선이 있어, 선한 의미가 있어 하는 쪽으로까지 자기의 의식을 마비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크루얼티가 들어가죠. 잔혹함이 요구되죠. 같은 사람인데 이 정도로 인간성이 파괴된 삶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흑인이 더 많았어요. 캐롤라이나주 같은 데는 흑인이 상당수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합심하면 백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식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체면시키고 상대방도 속여야 돼요. 항상 의식화는 양면의 two-way street이에요. 나를 자기 체면을 걸지만 상대도 속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뭐 과학도 있고 특히 신앙관도 있고 성서도 있고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서 이 체면과 속임의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cruelty, 아주 잔혹한 폭력이 이제 노예제도 속에 이제 내재해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스텝은 법으로 이들을 묶는 겁니다. 법으로 통제하는 것.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합리성을 주잖아요. 합리성을. 정당성을 준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200, 1300, 1500만 정도에 되는 그런 이제 인간이 우리와 같은 휴먼 비잉들이 이제 사유물, 소유물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 역사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그건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나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1870년대 정도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진화 차트예요. 이건 미국에서 유행했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에서 쫙 24까지의 진화 과정을 기록하면서 흑인을 어디다 놓습니까? 저기 차트에 보이죠? 흑인을 어디다 놓습니까? 짐승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그 첫 단계에 흑인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과학적인 근거와 토대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진화해서 결국은 결정판이 누굽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진화는 백인이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우리 아시안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시안들은 저기 있네요. 그래도 상당히 가까이 갔네요. 넘버 19 제가 이렇게 서클을 해드렸죠. 그래서 저런 것을 통해서 흑인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흑인들은 완전한 인간성을 갖고 있지 못해라고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상대방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주입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의 Ernst Haeckel, 독일 인류학자죠. 독일 인류학자가 이제 비슷한 책을 이제 썼는데 보세요. 제가 왜 저 사람의 저 사진을 갖다 놓냐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처럼 생긴 것이 결국은 진화의 최종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Ernst Haeckel은 동양 사람은 조금 그래도 더 쳐졌어요. 우리가 백인, 코케이션에 바로 뒤에 왔네요. 좀 몇 단계 좀 앞으로 나간 걸로 봐. 이걸 좋아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그러나 인종을 저런 식으로 제너럴라이즈 보편화하는 것이 저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 묶어가지고 가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동원되는 것이 세계 의식화죠. 세계 의식화. 그러니까 집단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너희들은 그래 하고 딱 설명서를 갖다 붙이려면 이 제너럴리제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저래. 그런데 그 보편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피그멘테이션이에요. 피부색. 누구든지 다 보고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의 속성을 뭐 분석하고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인종의 속성, 문화 패턴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치우고 그냥 컬러로 가는 거예요. 컬러로. 흑, 백, 옐로 이렇게 쫙쫙쫙 하면 굉장히 빨라요, 이해가. 그리고 보편성이 확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컬러가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탈인관화의 도구로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이제 그야말로 거장, 서양의 미술사의 두 거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마이클앤젤로랑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말, 그러니까 1400년대 말에 나와서 1500년대 초까지 활동했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수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끌고 나오는 것이 1500년 초예요. 그렇다면 저들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 시대적 동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그려낸 서양의 이미지와 흑인들이 10만, 100만 단위로 잡혀서 대서양을 건너는 그 시대와 동시대예요. 제가 여기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흑인을 비하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위대한 서구 미술사의 거장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상당히 백인에게 완전성을 부여해요. 그렇다면 백인의 완전성을 부여하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백인의 완전성이 뭘로 나타나냐면 백인의 반대편에 있는 흑인의 비완전성으로 나가요. 비완전성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폴라리제이션, 바이폴라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양극화라고 표현해요. 양극화. 의식을 단순화해서 좋다, 나쁘다 이걸로 딱 갈라버리면 그 나름대로의 이념이 만들어지죠. 그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천지가 창조하고 이제 아담이 이제 창조주의 영을 받고 성서에서는 뭐 이제 기운을 불어넣어줬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손이 이렇게 가죠.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이 상당히 이 한 70대 백인 노인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유전자가 아들도 거의 비슷해요. 뭐 세대차만 있지 모습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몸에 아무리 봐도 저는 저렇게 생기지 않아가지고 내가 정말 아담의 후손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누굽니까 혹시? 우리 퀴즈 하나 할까요? 제가 저한테 학생들이 하는 컴플레인 중에서 이게 좀 브레이크 좀 쉬었다 가면서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마이클앤젤로의 작품인데 모세. 자, 모세. 글쎄,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거기 중동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좀 이상해. 네, 그렇죠. 저건 좀 심해요, 저건 그릭 가처럼 해버렸잖아요. 그릭 가처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아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모세가 저렇게 짐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 바로한테 그 재앙을 쏟으시는데도 상당히 바빴는데, 또 매일매일 또 정기적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분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그래, 우리 뭡니까? 우리 아이가 나면은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보세요. 글쎄. 자, 이제 데이빗을 조금 더 가까이 이제 봤습니다. 참, 저 눈 좀 보세요, 저 눈. 근데 저는 저거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저도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부러워하는 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안 믿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고, 야, 누가 했니? 어떤 병원에서 했니?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전 굉장히 자연산입니다. 응? 네. 자, 이걸 퀴즈 되면은 이건 뭡니까? 실례고, 예수님이시죠? 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온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 글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바디빌더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완전한 모습이고. 자, 그 유명한 성모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모습. 자, 우리 여기까지 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대상들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이 백인의 완전히 무슨 바디빌더 운동선수 같은 모습으로 쫙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성이 모습에서도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그들의 신앙적 완전성, 그들의 신앙사적, 구원사적 완전성, 이것 이전에 신체 구조의 완전성을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렇게 완전성에 대해서는, 퍼펙션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요. 마이클란젤로보다. 마이클란젤로는 뭐 조각하니까 완전 프로포션 이런 굉장히 따지죠. 그러니까 팔등신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팔등신이 아니면 완전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근데 최후의 만찬에서 이게 완전히 이 백인들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마지막 파티. 뭐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조금 컴플렉션을 좀 그렸죠. 색상을 조금 넣어줬지만 다른 저는 완전히 뭡니까? 상당히 서구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술가가 자기의 창작성을 드러내는 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 그건 아니죠. 자꾸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걸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부터 조금 글을 읽겠습니다. 앞에는 이미지였고, 쟤네들은 창조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이미지로 이제 상당히 이미지가 도움을 줬고, 이제부터는 글을 좀 읽을까요? 자, 제가 아주 레코멘드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추천하는 책이 White Over Black이라는 책입니다. 윈트롭 조던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American Attitudes Towards the Blacks에서 이제 1550년부터 1812년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쓴 책인데요. 저 책에서 제가 많이 이제 내용물을 이렇게 바로하고 있다, 인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제 스스로 다 연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500년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마이클란젤로랑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저런 작품들을 막 그려내고 있을 때 이제 탐험가들이라든가 저술가라든가 학자들은 이쪽에서는 글로 갖다 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미지로 갖다 대고 이쪽은 글로 갖다 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자전거의 두 바퀴가, 흑인들은 창조의 완성의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They so behave themselves as if they had continually lived in a forest among wild beasts. 이걸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근주자적이에요. 근주자적. 빨간 거 옆에 있으면 불그스름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빨간 거 옆에 있으면 불그스름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스트와 더불어 살았으니까 편안하게 비스트들과 그냥 친구처럼 살았으니까 뭡니까? 결론은 그들도 야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도 야성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성품은 뭐냐? principally 주로 addicted to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addicted to treason, treachery, murder, theft, and robbery.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이게. 상당히 교활하고 음모적이고 살인, 도적죄. 자, theft는 이런 거예요. theft는 우리가 영어로 조금 짚고 갈까요? theft는 살짝 훔치는, robbery는 뺏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뺏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어 단어가 조금씩 미닝이 다르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처칠 헤겔이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게 이제 1600년대에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헤겔 19세기, 그 다음에 이제 처칠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이제 아프리카를 자꾸 비하하는 얘기가 이 여행기에 기초를 해요. 내가 보고 왔다. 내가 여행하고 와서 보니까 얘네들은 릴리전도 없고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이 없다. 선의 삶이 없다. 향상의 삶이 없다라는 거 읽으시면 돼. 향상의 삶이 없다. 뭐 나아지는 게 없다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beastly kind of life. reason이 없고 합리성이 없고 reason할 수 있는 합리성이 없고 그 다음에 dexterity of wit. 이게 지능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애들이. 지능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and of arts, all arts. 예술성도 없고. 그럼 뭘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우습잖아요. 왜냐? 오늘날 학자들은 다 동의해요. 인간, 신인류, 호모세이피언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프리카에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DNA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아프리카에 그게 있는데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마치 성서의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또는 조금 더 인심을 쓴다면 에덴 동산의 동물과 식물이 만들어진 그 창조의 상태 속에서 그냥 좋다고 그러고 산 애들이야.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의 그런 분석이 자꾸 나오는 거죠. 자, 볼테어. 볼테어가 이런 소리 하면 섭섭하죠. 볼테어는 뭡니까? 계몽주의의 철학자고 이제 유럽을 깨우친 사람이다. 교육 뭐 이런 데 대해서 글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볼테어도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자, their round eyes, 그러니까 모습과 인격과 성품 이런 것을 묶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색이 나와요. 색이. 그들의 피부색이 그들의 인격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Round eyes, their flat nose, their lips which is always thick. 아니 인간의 가치와 입술이 두꺼운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걸 뭡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편적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컬러를. 그러니까 보편성을 띠면 상당히 집단적 부정성이 만들어져요. 쟤네들은 저런 애들 하는 그런 결론이 쉽게 나온다는 뜻이죠. 자, 보세요. And always thick. They're differently shaped ears. 뭐 어떤 귀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그런가 보죠. 그가 보기엔 그 눈에. The wool on their head.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뽀글뽀글한 이거 해요. 애프로 이거. 아니 그것과 인격과 무슨 상관인데? 그거 문제가 돼. 그런데 뭡니까?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쟤네들은 하는 그런 집단적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집단적 이 레이블 갖다 붙이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자, 또 보시죠. The measure even of the intelligence between them and other species of man prodigious differences. 좀 영어를 복잡하게 썼네요.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인텔리전스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나오는. 그래서 볼테어가 아프리카에 갔냐? 너 아프리카 가본 적 없어요. 보편화한다. 그러니까 보편성이 왜 무섭냐? 보편성의 종국으로 가면 양극화가 굉장히 쉬워져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제일 첫 조건이 색깔이 돼버리는 거예요. 색깔, 피부색. And entering in a river, we see a number of black souls. 흑인들을 만난 거예요. 탐험대가 들어갔더니 흑인들을 만났어요. 아프리카에서. Whose likeness seemed meant to be.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문장을 조금 같이 읽어보죠. 이런 것들이 간단한 게 아니죠. But all as black as coals. 여기서 벌써 문제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흑인에 대한 석탄이나 숯 같은 검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다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검었지?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서 뭡니까? 의구심의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진짜 완전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색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까마네. 그 다음에 뭘로 나타냅니까? 자기의 의구심을. Their captain comes to, 지도자겠죠? 마을의 지도자가 comes to me as naked as my nail. Not having wit or honesty to cover one's this tail.
이게 빨개 벗고 나온 거예요. 빨개 벗고 나오면서 무슨 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노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화적 편견이 나오잖아요. 검은 것이 부정성을 띠고 그다음에 노출이 부정성을 띠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슨 인격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appearance, outer appearance, 외양에 자꾸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재단하고 그들을 재판하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색깔과 창조를 엮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서적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막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가 그렇게 색깔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거기 색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전혀 뭐 색깔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냥 보기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색깔에 의미를 두셨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읽어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창조의 위대함과 창조의 굉장히 신비함은 거기에 색이 있었다. 하나님이 백을 창조하시고 흙을 창조하시는 신비로운 조화가 그 창조 속에 있었다. 위대하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 노란 색을 만드셨다. 이렇게. 서구는 색깔에다가 가치를 두기 시작해요. 왜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흑인을 보고 저 까마니까 이래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를 최면 걸고 상대를 속이는 데 있어서의 도구로서 컬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검기 때문에 노예화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노예화하기 위해서 검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은 거죠. 자, 보세요. Those people are all black without any apparel, saving before their privities. 이제 은밀한 곳만 조금 가린둥 말 듯 하면서 이게 이제 노출 상태인데 이 노출한 그들의 몸은 검었다, 까맣다 이렇게 쫙. 저건 옥스퍼드 딕셔너리입니다. 옥스퍼드 영국의 영어를 다 집결해 놓은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1500년 정도 된 옥스퍼드 딕셔너리를 생각하시고 블랙이라는 데로 한번 가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랑 같이 옥스퍼드 딕셔너리. 그 흙이 뭡니까? Deeply stained with dirt. 흙이 몸에 막 묻어가서 불결한 거예요. Soiled. 역시 불결한 거예요. 얼룩이 지금 막.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Dirty, foul, 냄새나고. Having dark or deadly purposes. 아주 음흉하고. 이러면서 흙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상징하는 부정성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자꾸 얻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하는 나의 악행과 아프리칸들을 향한 나의 그렇게 잔혹한 행동을 무언가 수로는 합리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언가 수로는. 그래서 해겔 같은 사람들은 탈역사화. 너는 인간의 역사의 괄호 밖에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철학적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정서 문화적 해석. 노출, 색, 피부색. 그것들이 상징하는 부정성.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 그리고 하얀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글은 뭐냐면 이렇게 막 어떻게 불러요? 떴다 비행기 뭐 저는 어렸을 때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노래들 뭐 요즘은 BTS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희들은 뭐 산토끼 토끼야 정도 수준. 그리고 떴다 비행기 뭐 자전거 따르릉 자전거가 나갑니다 수준. 그런 아이들의 동요가 있었어요. 영국에. 근데 이건 엘리자베스 여왕을 describe 하는 거였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her cheek, her chin ball, her neck, her nose. This was a lily that was a rose. 피부가 하얀데 입술 같은데 이런 데는 좀 붉으스름하고 볼이 이렇게 홍조가 띄고 그 다음에 her hands so white as whalebone. 자, 제 생각에 white이 저렇게 그 아름다운 색깔입니까? 저 밑에 노란 거는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죠. Tis beauty truly blent.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whose red and white 하고 하얀 피부에 빨간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홍조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셰익스피어도 조금 정신 나갔지. Nature's own sweet and cunning hand laid on. 자연의 이 신비함. 이러고 이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냥 하얀 그 우리식 옛날식 표현으로 뭐 무슨 회를 뒤집어 쓴 듯한 그런 모습을 그냥 창조주의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그런 능력 이러고 자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컨트라스트 이제 바이폴러가 나오죠. Every white will have its black. 딱 열어놓고 이제 반과 반대반. white이 스윗하다면 달콤하다면 블랙은 뭡니까? 사워가 뭡니까? 쓰도록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쓰도록 신맛. 신맛이 너무 시면 써요. 이게 둘로 이렇게 딱 둘로. 임마누엘 칸트도 이제 한마디 보탰네요. The blacks of Africa have received from nature. 자, 여기서 자꾸 nature가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꾸 nature가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시대 때부터 얘들은 이게 열외다. 열외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죠. From nature no intelligence that arises above the foolish. 이건 완전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응아 수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응아. 여러분들, 우리 저 배움의 벗들, 아프리카가 또는 아프리칸들이 전응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근거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엄청난 역사에서의 최악의 인간 파괴와 노동 착취를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철학적 사색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어떤 대상한테 넌 정말 동물처럼 살고 있구나. 너는 정말 동물 같은 존재구나. 라고 했을 때 제가 상대를 너는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근거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 눈에 동물일까요? 참 동물 짐승처럼 산다. 어떤 사람이? 뭐 맨날 싸움하는 사람? 오케이. 맨날 쌈박질하고 학교나 뭐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뭐 사람과 시비하고 두드려 패고 그러면 넌 정말 동물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먹고 막 개걸스럽게 먹고 막 지저분하게 먹고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개처럼 먹냐? 오케이,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배움의 벗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거 짐승 아니야? 할 때 뭐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는가요? 저 존재를 짐승으로 얘기할 때 뭘까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뭐 답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그냥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해 보죠. 성의 문제예요. 성의 문제. 홀리 매트리모니. 성예가 없을 때 우리는 저것들 짐승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아프리카를 다시 말씀드려서 동물, 짐승의 세계로 몰아가는 그 에너지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폭발적인 것이 성의 문제였어요. 성의.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땅을 자꾸 성적으로 그려가는 과정을 섹슈얼리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은 성도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것이 우리를 행동케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변에 깔려있는,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성의 의식, 성의 욕구가 우리를 존재케 하는 에너지 소스다.
에너지 소스다. 우리를 행동케 하는 이렇게까지도 갔지만은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존재에서 성을 딱 떼어내 가지고 이것을 극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극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이걸 확 극대화해버리면. 극대화해버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공부도 안 해. 쟤는 일도 안 해. 쟤는 생각도 안 해.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섹스야. 이게 섹슈얼리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섹스에 그의 성적인 존재를 확 늘려버리면서 다른 것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 인간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쟤는 성적 쾌락만 탐하는 아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은 성으로 딱 국한돼 버려요. 하이퍼섹슈얼리제이션. 한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고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성을 자꾸 부각시키면 짐승처럼 돼버려요. 이거 2006년에 말입니다. 테네시에서 상원의원을 선거를 하는데 이런 광고, 정치 광고가 나왔었어요.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아직도 흑인에 대한 편견이 성의 레벨에서 멀고 있구나. 미국의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마저 이런 정도, 이런 수준의 편견이 나왔다 해서 아주 문제가 된 광고인데 Harold Ford looks nice. Isn't that enough? Terrorists need their privacy. When I die, Harold Ford will let me pay taxes again. Ford's right. I do have too many guns. I met Harold at the Playboy party. I'd love to pay higher marriage taxes. Canada can take care of North Korea. They're not busy. So we took money from porn movie producers. I mean, who hasn't?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is advertising. Harold, call me. 해럴드 포드는 흑인이에요. 민주당 해럴드 포드가 공화당 기존 상원의원과 경합을 벌이니까 백인인 현재의 상원의원이 만든 정치 광고예요. 민주당 후보, 흑인 후보 해럴드 포드가 말한 공약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2번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백인 여성이 해럴드 포드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단순히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랬잖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들의 섹슈얼리제이션이에요. 성적 존재.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걸 못 참아. 그냥 이 성욕을 못 참아. 그리고 또 특히 그 백인과의 성적 쾌감을 그거를 탐해하는 메시지를 저기 줘버린 거예요. 이게 1600년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There is no nation under heaven more prone to venery. 성적 쾌감. 성적 쾌감을 쫓는데 세상에서 이런 땅이 없다. They have great swarms of harlots among them. 이 창녀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창녀촌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아프리카 정글에 무슨 창녀촌이 그렇게 많겠어요? 어디 뭐 나무 위에? 뭐 숲을 밑에? 뭐 어디에 그렇게? Whereupon a man may easily conjecture their manner of living.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가가지고. 이거는 역사학도로서 정말 좀 부끄러워요. 이런 관찰들이 나온다. 저기 그냥 이렇게 신체 부위를 묘사하고 성적인 그런 집착증을 얘기하고 하는 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렇기 때문에 팍스가 많다. 성병이 많다는 거예요. 성병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한 인간 공동체를, 한 문화 공동체를, 한 역사 공동체를 완전히 인간 역사 속에 그냥 주변 정도가 아니라 탈하는 거, 그냥 떼버리는 거예요.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간의 창조의 열매가 아니야. 그냥 탈역사화 해버리는 거예요. 탈역사. 1700년대, 1600년대 서구 이제 그 파티 문화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서구에 특히 그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었던 서구 나라들이
이 만찬 파티 같은 걸 할 때 흑인들에게 서빙을 시키면서 노출한 상태에서 서빙을 하게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1700년대 중반쯤에 저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한 만찬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14살, 15살 먹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죠. 이미 벌써 티네이저들이죠. 그 청소년들에게 서빙을 시키게 했는데, 위에 셔츠만 입혔어요. 위에 셔츠만. 이게 남부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위에 셔츠만 입히니까 뭐가 노출이 됩니까? 이제 성기가 노출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깔깔 웃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쟤네들 풀어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잡자, 쟤네들을. 이 백인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탐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확 눌러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거 봐라, 저거 신기하네, 크네 이러고, 한쪽에서는 야, 가만 있어봐. 저거 쟤들이 백인 여성에게 흑심을 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함으로써 한쪽에서는 조롱의 대상, 한쪽에서는 폭력의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부에서는 자주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입혔어요, 셔츠를. 그리고 서빙하게. 그러니까 서구가, 미국의 역사가 진보된 문화를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 이런 것이 왜 가능했냐? 이미 벌써 의식적으로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짐승화하는데 탈인간화하는데 가장 많이 동원된 손가락질과 오도된 의식은 성문화였어요. 성문화. 이들은 짐승과 같은 성문화와 성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자를, 이것은요, 선생님, 이것은 제가 우리 학계에서도 강연을 좀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아시안들에 대한 그런 그 폭력 사태가 막 쏟아져 나왔을 때, 프라스티라는 표현을 함부로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주로 미국에 와서 몸을 팔아 하는 그런 보편적 시각이 이제 자꾸 나오는 거죠. 이 시각이 어디서 시작됐었냐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어요.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이 노출이 심하고, 그 다음에 신체 구조가 굉장히 voluptuous,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 구조니까 결국은 이들은 프라스티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프라스티시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이들이 몸을 팔았느냐? 유러피언들이 가면은 달려들어서 몇 푼 주지도 않는데 몸을 팔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600년대에 나온 실제 기록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여성의 섹슈얼리제이션은, 그것은 소수민족을 비하하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조지아에서 제정신이 아닌 범인이 가서 총격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생명을 잃은 사건이 그 비극의 핵심이지, 그들이 거기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이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마사지 팔러였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다룰 수 있다는 등식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등식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홈레스는 때려 죽여도 된다라는 그 등식이 나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 홈레스를 죽이죠. 홈레스를 죽이고 홈레스들한테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지난 여름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특히 여성의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섹슈얼리제이션은 이 우월주의, 특히 이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조악한 도구예요. 왜냐? 내가 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 왜냐? 얘네는 성적인 도구이니까. 이런 사고가 아프리카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여기서 보잖아요. 아프리카 여인들은 누워있는 남자가 있으면 옆으로 와가지고 계속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여성 모습을
저렇게 완전하게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순수, 가레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레스. 거의 그, 비너스는 가레스. 비너스 아닙니까? 비너스. 사랑의 여신. 그래가지고 아주 순결하게 표현해요. 아주 순수한 사랑의 심볼로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2딸 데리고 저 애들 표정 보세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한 애는 완전히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고 한 애는 그냥 사진기도 안 봐. 그 조만한 애들을 저도 이게 서구 문화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저걸 데리고 가서 보여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루브 아닙니까? 우리는 루브라고 하죠. 쟤네들 가기 싫다는 애들을 둘이 그냥 그 호텔에서 테리복에 다는 애들을 끌고 가가지고 비너스 앞에 세워놓고 와서 지금 비너스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너 비너스 가서 구경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자, 역사 속에서 제가 역사를 이런 그런 성문화를 통한 비인과나 탈인과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제가 아주 가슴이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이 역사를 지나가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아프리카에서 여자 하나를 잡아다가 공식 역사에서는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무슨 놈의 계약서를 썼겠어요. 여자 하나를 신기함을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겼네. 그리고 유럽으로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원숭이 끌고 다니듯 그렇게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하케이라는 사우스 아프리카 이름이 있지만 하크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세라라고 미국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 여자를 영국과 프랑스에 끌고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의 비너스를 보거라 하고 돈을 받고 이게 또 쇼를 해버렸네요. 결국은 이제 파리스에서 1815년 죽는데 생각해보세요. 제명을 살겠어요. 저 끌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보라고 그러고 박수치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다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것을 아프리카 여자의 반 비너스, 그러니까 서구의 비너스에 반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러고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병이에요, 저 사람은. 둔부의 지방이 축적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야 봐라 이게 아프리카 가니까 이 여자들이 이게 기형이고 우리랑 완전히 달라 그러면서 끌고 돌아다니면서 쇼를 했죠. 호텐탓이라는 표현은 아프리카를 굉장히 낮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부르는 저걸 비너스라고 아프리카의 비너스라고 하고 끌고 돌아다니면서 보게 하고 사람이 만지게 하고 재보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저 사람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충격받지 마세요. 아프리카의 이 신기한 검은 비너스 그래가지고 해부를 해서 신체를 갈라냈어요. 이거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신기하냐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저 배움터의 선생님들이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뭐까지 해부해서 갈라내서 전시를 했냐면요. 1974년까지 전시를 했어요. 우선 브레인은 뇌, 그다음에 뼈를 발라냈어요. 뼈를. 아프리카의 신비한 비너스를 보자 해가지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인간인가 할 정도의 무지막지한 일을 했어요. 여성의 음부를 잘라냈어요. 그 음부는 왜 잘라냈냐? 이 아프리카 여성의 특히 이 아프리카 비너스의 성기는 분명히 높은 자극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라내서 전시를 했어요. 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겠지만 나폴레옹의 성기도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나중에 또 팔았어요. 또. 참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자, 저걸 1970년대 중반까지 전시를 한 그 뇌 상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프리카는 다르다. 아프리카인은 다르다. 아프리카는 분명히 우리와 다른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신체 구조가 화이트 비너스와 다른, 완전히 다른 그 몸을 해부해서 간직하고 전시를 했어요. 저게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파리스 페리에 있는. 아름답기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저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런 빗나간 서구의 우월주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지금 미국인의, 우리도 그럴 줄 몰라요. 뇌리 속에 아프리카인에 대한 성적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